이 마지막 교훈을 기억해. 그리고 55년 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1970년 봄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중학교 교실이에요.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오고 교실 안은 조용해요. 박영철 선생님은 칠판 앞에 서 계십니다. 40살의 국어 교사예요. 졸업을 앞둔 아이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는 중이죠. 분필을 들고 칠판에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쓰십니다. 배움이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조용히 그 글씨를 바라봐요. 누군가는 공책에 받아 적고 누군가는 그냥 바라만 봐요. 영철 선생님이 천천히 돌아서서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책에 있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말이에요. 교실 뒤편에서 여학생 하나가 눈물을 닦아요. 남학생 몇몇도 고개를 숙입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영철 선생님은 학생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춰요. 천천히 교실을 둘러보며 말을 계속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요. 선생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할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요. 교실 안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선생님께 인사를 드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영철 선생님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40년의 교직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죠. 아이들의 맑은 눈빛이 가슴에 새겨지는 순간이에요. 그로부터 55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1월이에요.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입니다. 75세가 된 박영철 어르신이 의자에 앉아 계세요. 흰 머리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예요. 옆에는 45세 아들 민준이가 함께 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죠.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며 입을 엽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알츠하이머 질환 초기 단계로 진단됩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져요. 알츠하이머요? 그냥 나이 드셔서 깜빡거리시는 거 아닌가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MRI 영상을 보여줍니다. 화면에 뇌 영상이 나타나요. 최근 3개월간의 기억 상실이 점점 심해지고 계십니다. 해마 부분의 위축이 보이고요. 이 부분이 기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의사의 표정이 무거워집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인지 훈련을 병행하면요. 그리고 보호자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준이 의사를 바라봐요.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의사가 천천히 말합니다. 아버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과거의 추억을 함께 떠올리시고요.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영철 어르신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세요. 멍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멀리 하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걷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요. 복도에는 다른 환자들도 오가고 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돌려요. 응, 괜찮다. 그런데 민준아,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지? 병원에 왔었나? 민준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방금 진료를 받았는데 벌써 잊으신 거예요. 불과 2분도 안 된 일을요. 네 아버지, 정기 검진 받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여요. 아, 그렇구나. 요새 내가 자꾸 깜빡해서 말이야.
어제도 집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한참 찾았어. 아침에 먹은 약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민준이 아무 말도 못해요. 목이 메어서요. 가슴이 답답해서요.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요. 차에 타서 안전벨트를 매요. 민준이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해요. 병원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접어듭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합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와요. 오래된 가요가 들려와요. 영철 어르신이 갑자기 밝아져요. 그나저나 수진이는 요즘 학교 잘 다니니? 너 그때 나이에는 공부는 안 하고 축구만 했었는데. 민준이 쓸쓸하게 웃어요. 아버지는 잘 기억하시네요. 그때 일은. 영철 어르신이 말을 이어가요. 허허, 옛날 일은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말이야. 네가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다리 다친 것도 기억나고, 고등학교 때 첫사랑 때문에 밥도 안 먹던 것도 기억나고, 어제 일이 생각이 안 나니 참 이상하지. 민준아, 네 아버지, 나 머리가 이상해지는 거 맞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요. 차가 멈춰 섭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봐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조금씩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대요. 하지만 치료받으면서 천천히 관리하면요. 나아질 수 있대요. 영철 어르신이 조용히 말해요. 알츠하이머구나. 민준이 놀라요. 아버지가 아시는구나. 영철 어르신의 목소리가 차분해져요. 선생 생활 40년 하면서 동료 중에 그렇게 된 사람 여럿 봤어. 증상을 모를 리가 없지. 처음엔 최근 일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엔 사람을 못 알아보고, 나중엔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는 거지. 민준아,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요. 민준이 차를 천천히 출발시켜요. 말씀하세요, 아버지. 영철 어르신이 창밖을 보며 말해요. 내가 아직 정신이 또렷할 때 말이야.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하나만 하게 해주겠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여요. 무슨 일이든 도와드릴게요, 아버지. 영철 어르신이 말을 이어가요. 나 마지막으로 수업 하나 하고 싶어. 민준이 의아해요. 수업이요? 그래, 수업. 우리 손녀 수진이한테 말이야. 할아버지가 평생 선생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요. 가르쳐 주고 싶어. 내가 누군지 잊기 전에 말이야. 집에 도착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요. 여보 왔어요? 72세 해숙 할머니가 거실에서 맞이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봐요. 어서 와요. 병원에서 뭐래요? 민준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어요. 어머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영철 어르신이 밝게 말해요. 여보, 나 배고픈데 뭐 해줄 거 있어? 해숙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해요. 참치김치찌개 끓여놨어요. 들어가서 손 씻고 오세요. 영철 어르신이 안방으로 들어가요. 민준과 해숙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눠요. 민준아, 그래서 뭐래? 알츠하이머 초기래요. 해숙 할머니가 한숨을 쉬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니? 민준이 말을 이어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하고 싶다는 말씀하신 거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 같은 거요. 해숙 할머니가 생각해봐요. 글쎄, 요새 자꾸 옛날 학교 이야기만 하시더라고. 제자들 생각도 많이 하시고. 어제도 앨범 꺼내서 한참 보시던데. 그때가 좋았나 봐. 민준이 고개를 끄덕여요. 아버지가 수진이한테 수업을 하고 싶대요. 해숙 할머니가 놀라요. 수진이한테요? 네,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으시대요. 영철 어르신이 방에서 나와요. 손을 씻고 나오신 거예요. 민준아, 수진이 오늘 학원 가는 날이지? 네, 아버지 9시쯤 들어올 거예요. 영철 어르신이 시계를 봐요.
지금 6시니까 3시간 후네. 그래, 내가 수진이한테도 할 말이 있는데. 요새 우리 손녀나 피하는 것 같지 않니? 민준이 당황해요. 아, 그게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바쁘다 보니까요. 영철 어르신이 쓸쓸하게 웃어요. 알아, 알아, 핑계야. 할아버지가 자꾸 깜빡거리니까 귀찮은 거지. 괜찮아, 나도 이해해. 해숙 할머니가 말려요.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공부 때문에 정신없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여요. 여보 민준아 나 결정했어. 뭐려 아버지? 내가 마지막으로 수업 하나 하고 싶어. 우리 손녀 수진이한테. 할아버지가 평생 선생으로 살면서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 내가 누군지 잊기 전에 말이야. 밤 10시가 되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다녀왔습니다. 18세 수진이가 지친 목소리로 인사해요. 학원 가방을 어깨에 메고 들어서요. 민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수진아 왔니? 밥은 먹었어? 네, 학원에서 먹었어요. 할머니는 주무셨어요? 응, 방금 들어가셨어. 수진아 잠깐만 앉아봐. 수진이가 경계하는 표정을 지어요. 왜요? 또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하시려고요? 아니야, 할아버지 얘기인데.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요. 가방을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봐요. 할아버지요, 오늘도 또 저한테 숙제 다 했냐고 3번 물어보셨는데요. 민준이 심각한 표정을 지어요. 수진아,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야. 수진이 놀라요. 네 치매요? 오늘 병원에서 진단받았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실 거야. 수진이 조용히 말해요. 그래서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는 거였구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여요. 할아버지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으시대. 수업처럼 말이야. 수진이가 당황해요. 아빠, 저 진짜 수능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해도 모자란데요. 일주일에 1시간만. 토요일 오후에. 그것도 안 되겠니? 수진이가 한숨을 쉬어요. 알았어요. 1시간만요. 그 이상은 안 돼요. 민준이 안도해요. 고맙다, 수진아. 그리고 말이야. 네. 할아버지가 너 많이 사랑하셔. 알지? 수진이가 툴툴거려요. 내 자러 갈게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요. 민준이 혼자 거실에 남아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어요. 다음 날 아침이에요. 영철 어르신이 일찍 일어나셨어요. 거실에 작은 책상을 놓으세요. 의자도 2개 준비하고요. 해숙 할머니가 나와요. 여보, 이게 뭐예요? 수진이한테 수업할 교실이야. 해숙 할머니가 웃어요. 여보, 분필 어디 있어요? 화이트보드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해숙 할머니가 고개를 저어요. 여보, 그냥 종이에 쓰면 안 돼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저어요. 종이는 아니지.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칠판이 있어야 해. 수진이한테 제대로 된 수업을 해주고 싶어. 민준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나와요. 아버지, 뭐 하세요? 토요일에 수진이한테 수업할 준비야. 민준이 생각해봐요.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화이트보드 하나 사올게요. 영철 어르신이 기뻐해요. 오,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이야. 고맙다, 민준아. 민준이 출근하면서 문구점에 들러요. 작은 화이트보드 하나를 사서 집으로 가져와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말이에요. 영철 어르신이 화이트보드를 보고 좋아하세요. 이거면 되겠어. 토요일이 기다려지네. 토요일 오후 2시가 되었어요. 영철 어르신은 아침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깨끗하게 면도를 하시고요. 옷도 단정하게 입으셨어요. 마치 학교에 출근하시는 것처럼요. 거실에 화이트보드를 세워놓고요. 책상과 의자를 정리하셨어요. 해숙 할머니가 차를 준비해요.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요. 할아버지 왔어요. 영철 어르신이 반갑게 맞이해요.
오우리 손녀 어서 와. 여기 앉아봐. 수진이가 어색하게 의자에 앉아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영철 어르신이 웃으며 말해요. 할아버지가 준비한 교실이야. 오늘부터 수진이한테 특별한 수업을 해줄 거야. 수진이가 물어봐요. 국어 수업이에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저어요. 국어도 배우고 인생도 배우고. 수진아 할아버지가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싶은 건 말이야. 기억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기억이요? 그래,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억이거든. 할아버지는 지금 그 기억을 잃어가고 있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여요. 들었어요, 아빠한테. 영철 어르신이 수진의 손을 잡아요. 슬퍼할 것 없어. 할아버지는 오히려 말이야.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영철 어르신이 화이트보드에 마커를 들어요. 천천히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기억이란 무엇인가? 수진이가 그 글씨를 바라봐요. 영철 어르신이 돌아서서 질문해요. 수진아, 네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추억이 뭐야? 수진이가 생각해봐요. 유치원 때 소풍 간 거요. 엄마 손잡고 동물원에 갔었어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때 몇 살이었어? 5살이요. 그럼 그 전 기억은? 수진이가 고개를 저어요. 잘 모르겠어요. 영철 어르신이 설명해요. 맞아, 우리는 대부분 3살 이전 기억은 없어. 유아기억상실증이라고 하지. 그런데 말이야. 영철 어르신이 서랍을 열어요. 사진 한 장을 꺼내세요. 이 사진 좀 봐봐. 수진이가 사진을 받아들어요. 이게 저예요, 아기 때. 그래, 할아버지가 너를 처음 안아봤을 때야. 네가 태어난 지 딱 3일 됐을 때. 수진이가 사진을 자세히 봐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영철 어르신이 말을 이어가요. 너는 기억 못하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기억해. 이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손가락을 꽉 잡았을 때 말이야. 할아버지는 생각했어. 아, 내가 이 아이한테 좋은 할아버지가 돼야겠구나 하고. 수진이가 울컥해요. 할아버지. 영철 어르신이 계속 말해요. 수진아, 첫 번째 수업에서 할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이거야. 기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가 있고, 내 기억 속에 누군가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여요. 네. 영철 어르신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여요. 할아버지가 너를 잊어버릴지 몰라. 하지만 너는 할아버지를 기억해줘. 그럼 할아버지는 내 안에서 계속 살아있는 거야. 알겠지? 수진이가 눈물을 훔쳐요. 네, 할아버지 기억할게요. 영철 어르신이 웃으며 말해요. 좋아, 그럼 오늘 첫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나자. 수진이가 일어서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는 뭐 배워요? 영철 어르신이 생각해봐요. 다음 시간에는 실패에 대해서 배울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실패요? 그래, 실패도 배워야 하는 거야.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가요. 영철 어르신은 거실에 남아요.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영철 어르신의 증상이 조금씩 심해져요. 화요일에는 아침 먹은 걸 잊어버리고 또 먹으려 하셨어요. 수요일에는 해숙 할머니 이름을 잠깐 잊으셨어요. 목요일에는 화장실 가는 길을 헤매셨어요. 해숙 할머니가 걱정이 돼요. 여보, 괜찮아요? 영철 어르신이 대답해요. 괜찮아, 조금 헷갈렸을 뿐이야. 금요일 저녁이에요. 영철 어르신이 공책을 펼쳐요. 내일 수진이한테 할 이야기를 적으려고 해요. 하지만 손이 떨려요.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아요. 해숙 할머니가 옆에 앉아요. 여보, 제가 받아 적어 드릴까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요. 실패는 선생님이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배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다 쓰고 나서 한숨을 쉬어요. 예전 같았으면 5분이면 쓸 걸 30분이 걸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토요일 오후 2시예요. 수진이가 이번에는 조금 일찍 와요. 1시 50분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왔어요. 영철 어르신이 기뻐해요. 오늘은 일찍 왔네. 좋아 좋아. 어서 앉아봐. 수진이가 의자에 앉아요. 오늘은 뭐 배워요? 영철 어르신이 공책을 펴요. 오늘은 실패에 대해서 배울 거야. 수진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어요. 실패요? 저 지금 수능 준비 중인데요. 성공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철 어르신이 웃어요. 허허, 그래서 더 배워야지. 수진아, 할아버지가 질문 하나 할게. 너 시험에서 틀린 문제 있으면 어떡해? 수진이가 대답해요. 틀린 문제요? 당연히 다시 풀어보고 왜 틀렸는지 확인하죠.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여요. 맞아, 그럼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는? 수진이가 잠시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영철 어르신이 말을 이어가요. 할아버지가 얘기 하나 해줄게. 할아버지가 네 아버지 민준이만 했을 때 말이야. 민준이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 전국 100일장에 나갔다가 상 하나 못 받고 왔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수진이가 놀라요. 우리 아빠가요? 영철 어르신이 웃어요. 그래, 내 아빠도 어렸을 때는 많이 울었어. 그때 할아버지가 민준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수진이가 고개를 저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영철 어르신이 말해요. 민준아, 상을 못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쓴 글이 완벽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심사위원이 내 글을 몰라봤다면 말이야. 그건 심사위원 안목이 부족한 거지. 내 글이 나쁜 게 아니야. 수진이가 놀라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랬지. 그랬더니 민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수진이가 물어봐요. 뭐래요? 영철 어르신이 웃어요. 아빠, 근데 제 글 진짜 별로였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문장도 어색하고 내용도 부족하고. 허허. 수진이가 따라 웃어요. 역시 아빠다. 영철 어르신이 계속 말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지. 그럼 더 잘 쓸 수 있게 된 거네. 별로인 걸 알았으니까. 수진아, 이게 실패의 가치야. 영철 어르신이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써요. 실패는 내가 뭘 모르는지 알려준다. 수진이가 그 글씨를 받아 적어요. 영철 어르신이 설명을 계속해요. 실패는 내가 뭘 모르는지 알려주는 거야. 내가 어디를 더 공부해야 하는지, 어디를 보완해야 하는지 말이야. 그걸 몰랐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을 거야. 실패 덕분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수진이가 진지하게 듣고 있어요. 그럼 모의고사에서 점수 안 나온 것도 나쁜 게 아니겠네요? 영철 어르신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여요. 그럼 수능 보기 전에 내가 뭘 모르는지 알려준 거잖아. 고마운 일이지. 수진이가 밝아져요. 할아버지, 갑자기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영철 어르신이 웃어요. 그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실패는 선생님이야. 너한테 뭘 배워야 할지 가르쳐 주는 거야. 수진이가 공책에 열심히 적어요. 두 번째 수업이 끝나요. 수진이가 일어서려고 해요. 그런데 영철 어르신이 갑자기 멈춰요. 수진아, 네 할아버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수진이가 당황해요. 토요일이에요, 할아버지.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여요. 아, 그렇구나, 토요일. 우리 수업하는 날이지. 잠시 잊었네. 수진이가 가슴이 철렁해요. 할아버지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게 느껴져요.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아요. 해숙 할머니가 음식을 차려요. 수진아,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네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었어. 수진이가 반갑게 받아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준이 물어봐요. 수진아, 오늘 할아버지랑 무슨 공부했어? 수진이가 대답해요. 오늘은요, 실패에 대해서 배웠어요. 영철 어르신이 기억하며 말해요. 맞아, 실패의 가치. 실패를 통해 우리는 배운다고 했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여요. 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실패는 선생님이라고요. 민준이 감동해요. 아버지, 좋은 말씀이네요. 영철 어르신이 민준을 보며 말해요. 민준아, 너도 배워야 해. 너 맨날 수진이 얘기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끊잖아. 민준이 당황해요. 아, 그게요. 수진이가 웃어요. 맞아요. 아빠 맨날 제 말 중간에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래요. 해숙 할머니가 따라 웃어요. 우리 수진이가 할아버지 수업 듣더니 말이 늘었네. 영철 어르신이 말해요. 수진이가 원래 똑똑한 애야. 그냥 요새 바빠서 우리랑 얘기 안 했던 거지. 수진이가 할아버지를 바라봐요. 할아버지, 저 다음 주에 배울 거 미리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영철 어르신이 놀라요. 우리 손녀가 벌써 다음 수업이 궁금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여요. 내밀히 생각해 오고 싶어서요. 영철 어르신이 잠시 생각해요. 좋아, 다음 시간에는 말이야. 용서에 대해서 배울 거야. 민준이 의미심장하게 바라봐요. 용서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거지. 식탁이 조용해져요.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요. 일주일이 또 지나갔어요. 이번 주는 더 힘든 한 주였어요. 월요일에 영철 어르신이 산책을 나갔다가 집을 못 찾으셨어요. 해숙 할머니가 한참을 찾아다녔어요. 결국 아파트 경비실에서 찾았어요. 화요일에는 해숙 할머니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셨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하고 물으셨어요. 해숙 할머니가 울었어요. 수요일에는 민준을 못 알아보셨어요. 학생 누구세요? 하고 물으셨어요. 민준도 가슴이 아팠어요. 목요일에는 조금 나아지셨어요. 가족들을 다시 알아보셨어요. 하지만 금요일에 또 나빠지셨어요. 밤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해숙 할머니가 달래서 다시 주무시게 했어요. 토요일 아침이에요. 영철 어르신이 일찍 일어나셨어요. 오늘이 수진이 오는 날이라는 걸 기억하셨어요. 면도를 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으셨어요. 거실에 화이트보드를 준비하셨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려요. 마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해숙 할머니가 도와드려요. 여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천천히 마커를 잡으세요.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용서. 한 글자 쓰는데 5분이 걸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후 2시가 되었어요. 수진이가 와요. 할아버지 왔어요. 영철 어르신이 잠시 멍하니 계세요. 수진이를 바라보지만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다가가요. 할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요. 영철 어르신이 천천히 기억해내요. 아, 수진이. 우리 손녀.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수진이가 안도해요. 네, 할아버지, 수업 받으러 왔어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여요. 수업 맞아, 수업.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지. 수진이가 의자에 앉아요. 영철 어르신도 앉으세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잠깐 잊으신 것 같아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영철 어르신이 대답해요. 미안해, 수진아. 할아버지가 오늘 뭘 가르쳐 주려고 했는지요? 잠깐 기억이 안 나. 수진이가 밝게 말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럼 제가 배우고 싶은 거 물어봐도 돼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그러자. 수진이가 질문해요. 할아버지, 용서는 왜 중요한 거예요?
영철 어르신의 눈빛이 조금 또렷해져요. 용서 좋은 질문이네. 수진아, 할아버지가 질문 하나 할게. 사람은 완벽할 수 있을까? 수진이가 고개를 저어요. 아니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여요. 맞아, 사람은 실수를 해. 부모도 할아버지도 선생님도 다 실수를 해. 중요한 건 말이야.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야. 영철 어르신이 서랍을 열어요. 사진 한 장을 꺼내세요. 이 사진 좀 봐. 이게 내 아빠가 고등학생 때야. 수진이가 사진을 받아들어요. 와, 아빠 진짜 어리다. 근데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여요. 힘들어 보이지. 그때 할아버지가 내 아빠한테 너무 엄격했거든. 할아버지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내 아빠한테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1등 해야 한다고 자꾸 그랬어. 수진이가 놀라요. 할아버지가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숙여요. 그래, 민준이가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화를 냈어. 선생님, 아들이 이 정도밖에 못하니. 그런 말도 했고. 수진이가 조용히 듣고 있어요. 영철 어르신이 말을 이어가요. 어느 날 민준이가 2등을 했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다. 그날 저녁에 민준이를 혼냈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수진이가 물어봐요. 그래서요? 영철 어르신이 눈시울이 붉어져요. 그날 밤 민준이가 혼자 방에서 울고 있더라고. 할아버지가 문틈으로 봤어. 근데 뭐라고 울면서 말하는지 아니? 수진이가 고개를 저어요. 뭐래요? 영철 어르신이 목이 메어요.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해. 내 성적만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울고 있더라고.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여요. 할아버지. 영철 어르신이 말을 계속해요. 수진아, 그때 할아버지가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야. 수진이가 조용히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철 어르신이 대답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한테 사과했어.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네가 1등이든 꼴등이든 너는 할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이라고. 수진이가 물어봐요.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영철 어르신이 웃어요. 민준이가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한참 있다가 괜찮아요. 아빠 그러더라고. 그게 용서였어. 수진이가 조용히 말해요. 용서.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여요. 수진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부모도 할아버지도 선생님도 다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야.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고. 수진이가 생각에 잠겨요. 할아버지, 그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용서는 나를 위한 거야. 용서하지 않으면 말이야. 그 상처가 계속 내 마음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거든. 용서는 그 상처를 놓아주는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여요. 이해했어요, 할아버지. 그때 민준이 거실로 들어와요. 차를 들고 오는 중이에요. 아버지, 수진아, 차 좀 드세요. 영철 어르신이 민준을 보며 말해요. 민준아, 이리 와봐. 민준이 다가가요. 네. 영철 어르신이 물어봐요. 너 아빠 용서했어? 민준이 당황해요.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철 어르신이 말해요. 고등학교 때 일. 아빠가 너한테 너무 심했던 거. 민준이 잠시 침묵해요. 그리고 말해요. 아버지, 전 진작에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할 게 없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영철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여요. 고맙다, 아들. 수진이가 두 사람을 바라봐요. 할아버지, 아빠, 저도 배웠어요. 용서가 뭔지. 영철 어르신이 수진의 손을 잡아요. 그래, 우리 손녀. 네 번째 수업이 끝나요.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가요. 민준이 아버지와 단둘이 남아요. 아버지. 응. 사랑합니다. 영철 어르신이 웃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2주가 지났어요. 영철 어르신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병원에 다시 가게 되었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해요. 보호자분 환자분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준이 놀라요. 얼마나 빠른 건가요? 의사가 설명해요. 최근 기억부터 빠르게 손실되고 있어요. 조만간 가족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숙 할머니가 울먹여요. 선생님, 그럼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환자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병원을 나와요. 민준과 해숙 할머니가 복도를 걸어요. 해숙 할머니가 민준에게 말해요. 민준아, 네 아버지가 하고 싶어 하는 일 다 할 수 있게 도와줘. 수진이랑 하는 수업 말이야.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줘. 민준이 고개를 끄덕여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영철 어르신이 혼란스러워해요. 여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해숙 할머니가 대답해요. 수요일이에요, 여보. 영철 어르신이 물어봐요. 수요일, 그럼 수진이는 언제 와? 해숙 할머니가 말해요. 토요일에 와요, 3일 후에요. 영철 어르신이 초조해해요. 3일 후면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해숙 할머니가 손을 잡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철 어르신이 말해요. 내가 수진이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 아직 다 못 가르쳐줬어. 근데 자꾸 잊어버려. 아까도 뭘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해숙 할머니가 위로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영철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여요. 여보, 나 무서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잊어버리는 게. 해숙 할머니가 눈물을 흘려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여보를 기억할게요. 영철 어르신이 해숙 할머니를 꼭 안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어요. 토요일이 왔어요. 오후 2시가 되었어요.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요. 할아버지 왔어요. 영철 어르신이 거실에 앉아 계세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수진을 바라봐요. 누구시죠? 수진이가 가슴이 철렁해요. 할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요. 영철 어르신이 천천히 기억해내요. 아, 수진이. 우리 손녀. 미안해, 할아버지가 잠깐 깜빡했어. 수진이가 다가가서 할아버지 손을 잡아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오늘 수업 받으러 왔어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여요. 수업 맞아, 수업. 오늘은 뭘 가르쳐 주려고 했더라? 수진이가 말해요. 할아버지가 정하세요. 제가 배우고 싶은 거 물어봐도 돼요. 영철 어르신이 생각해봐요. 그래, 좋아. 수진아, 너 뭐가 궁금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영철 어르신의 눈빛이 조금 밝아져요. 사랑, 좋은 질문이네. 수진아, 할아버지가 질문 하나 할게. 너 누가 널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 수진이가 대답해요. 사랑한다고 말해주면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여요. 말도 중요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할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언제 느꼈어? 수진이가 생각해봐요. 중학교 때요. 제가 학교에서 왕따 당했을 때요. 영철 어르신이 물어봐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여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매일 방과 후에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 달 동안요. 영철 어르신이 웃어요. 맞아, 그게 사랑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여요. 말로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요? 영철 어르신이 설명해요.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야.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사람이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것. 수진이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아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영철 어르신이 따뜻하게 웃어요. 알아, 네가 매주 토요일마다 할아버지 만나러 오는 것부터가 사랑이야. 바쁜데도 시간 내줘서 고마워. 수진이가 울먹여요. 할아버지, 계속 저 기억해 줄 수 있죠? 영철 어르신이 솔직하게 말해요. 모르겠어, 수진아. 할아버지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수진이가 물어봐요. 뭐예요? 영철 어르신이 대답해요. 내가 너를 잊어버린다 해도 너를 사랑했던 마음은 안 잊어버릴 거야. 그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하는 거니까. 수진이가 눈물을 흘려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영철 어르신이 수진을 안아요. 나도 사랑해 우리 손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어요. 다음 주 평일이에요. 초인종이 울려요. 해숙 할머니가 문을 열어요. 네, 누구세요? 60대 남자가 서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땡 맞으시죠? 저 박영철 선생님 제자 이준호입니다. 해숙 할머니가 반가워해요. 아, 이 선생님 어서 오세요. 이준호가 들어와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철 어르신이 거실에 앉아 계세요. 이준호를 바라보지만 누군지 모르겠는 표정이에요. 이준호가 다가가요. 선생님, 저 이준호예요. 1985년에 졸업한 이준호요. 영철 어르신이 천천히 기억해내요. 아준호, 너 기억난다. 국어를 참 잘했었지. 이준호가 눈물을 글썽여요. 선생님 기억해 주시네요. 영철 어르신이 웃어요. 그럼 어떻게 있겠니? 너 대학 어디 갔더라? 이준호가 대답해요. 서울대 국문과 갔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영철 어르신이 기뻐해요. 잘 됐구나. 지금은 뭐하니? 이준호가 말해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처럼요. 영철 어르신이 눈시울이 붉어져요. 그래, 좋은 일 하는구나. 학생들 잘 가르쳐야 해.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여요. 네, 선생님. 선생님께 배운 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눠요. 옛날 교실 이야기, 학생들 이야기, 추억 이야기를요. 영철 어르신이 그 시간만큼은 또렷해 보여요. 이준호가 일어서요. 선생님, 다음에 또 올게요. 영철 어르신이 손을 잡아요. 그래, 또 오너라. 이준호가 나가고 나서요. 영철 어르신이 해숙 할머니에게 물어봐요. 여보, 방금 누가 왔었지? 해숙 할머니가 가슴이 아파요. 선생님, 제자 이준호 선생님이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이준호 누구더라? 해숙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해요. 또 토요일이 왔어요. 6번째 수업 날이에요. 수진이가 와요. 할아버지 왔어요. 영철 어르신이 수진을 바라봐요.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기억해내요. 수진이구나, 어서 와. 수진이가 안도해요. 할아버지, 오늘은 뭐 배워요? 영철 어르신이 말해요. 오늘은 꿈에 대해서 배울 거야. 수진이가 의자에 앉아요. 꿈이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꿈. 수진아, 너 꿈이 뭐니? 수진이가 생각해봐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대학 가서 생각해 보려고요. 영철 어르신이 웃어요. 그것도 좋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하는 꿈은 조금 달라. 수진이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어떻게 다른데요? 영철 어르신이 설명해요. 사람들은 꿈을 직업으로 생각해. 의사가 되는 것, 변호사가 되는 것, 선생님이 되는 것을요. 하지만 진짜 꿈은 말이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야? 수진이가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요? 영철 어르신이 설명을 계속해요. 그래,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말이야. 할아버지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졌어. 하지만 할아버지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었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였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여요. 아, 이해했어요. 영철 어르신이 말을 이어가요. 수진아, 네가 무슨 직업을 갖든 어디서 일을 하든 중요한 건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진짜 꿈이야. 수진이가 진지하게 듣고 있어요. 영철 어르신이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써요. 손이 떨리지만 천천히 써요. 꿈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다. 수진이가 그 글씨를 받아 적어요. 영철 어르신이 수진을 바라봐요. 수진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바라는 건 말이야. 훌륭한 직업을 갖는 게 아니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여요. 할아버지, 저 노력할게요. 영철 어르신이 웃어요. 그래, 우리 손녀 할 수 있어. 6번째 수업이 끝나요. 수진이가 일어서려고 해요. 그런데 영철 어르신이 갑자기 물어봐요. 수진아, 너 이름이 뭐지? 수진이가 깜짝 놀라요. 할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영철 어르신이 미안해해요. 아, 맞다, 수진이. 할아버지가 깜빡했네. 수진이가 가슴이 아파요. 할아버지의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게 느껴져요.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이번 주는 더 힘든 한 주였어요. 영철 어르신이 이제는 거의 매일 가족을 못 알아보세요. 아침에는 알아보다가 저녁에는 못 알아보고, 저녁에는 알아보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못 알아보고, 해숙 할머니가 지쳐가요. 민준도 회사 일을 제대로 못해요. 수진도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온 가족이 힘들어해요. 금요일 밤이에요. 영철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나세요. 학교에 가야 한다고 하세요. 학생들이 기다린다고 하세요. 해숙 할머니가 달래요. 여보, 지금은 밤이에요. 학교는 내일 가세요. 영철 어르신이 화를 내요. 아니야, 지금 가야 해. 늦으면 안 돼. 민준이 일어나서 도와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영철 어르신이 민준을 밀쳐요. 당신은 누구세요? 내 집에 왜 있어요? 민준이 가슴이 찢어져요. 아버지가 자기를 완전히 잊으신 거예요. 1시간을 달래서 겨우 재웠어요. 민준과 해숙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요. 둘 다 지쳐 보여요. 해숙 할머니가 울어요. 민준아, 나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민준이 어머니를 안아요. 어머니, 조금만 힘내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어요. 토요일 아침이에요. 영철 어르신이 일찍 일어나셨어요. 오늘도 수진이 오는 날이라는 걸 어렴풋이 기억하세요. 거실로 나오세요. 화이트보드가 보여요. 하지만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해숙 할머니가 나와요. 여보, 오늘 수진이 오는 날이에요. 영철 어르신이 물어봐요. 수진이가 누구지? 해숙 할머니가 설명해요. 우리 손녀예요. 여보가 매주 토요일마다 수업을 해주시잖아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여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확신이 없는 표정이에요. 오후 2시가 되었어요. 수진이가 와요. 할아버지 왔어요. 영철 어르신이 수진을 바라봐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가슴이 철렁해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완전히 잊으신 거예요. 할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요. 손녀 수진이요. 영철 어르신이 미안해해요.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려요. 할아버지, 매주 토요일마다 수업했잖아요. 기억 실패 용서, 사랑, 꿈에 대해서요. 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수업을 했다고요? 수진이가 울면서 말해요. 내 할아버지가 저한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영철 어르신이 미안한 표정을 지어요. 미안해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수진이가 주저앉아 울어요. 민준과 해숙 할머니가 달려와요. 수진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금 많이 안 좋으셔. 수진이가 울면서 말해요. 할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잊으셨어요. 해숙 할머니가 수진을 안아요. 괜찮아, 우리 손녀.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셔. 비록 기억은 못하셔도. 그날 저녁이에요. 수진이가 방에 혼자 있어요. 그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공부했던 공책을 꺼내요. 펼쳐봐요. 첫 페이지에 쓰여 있어요. 기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가 있고, 내 기억 속에 누군가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읽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요. 실패는 선생님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또 다음 페이지를 넘겨요.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계속 나를 아프게 한다. 수진이가 계속 읽어요.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요. 꿈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다. 수진이가 공책을 가슴에 안아요. 할아버지, 비록 저를 기억 못하셔도 저는 할아버지를 기억할게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진이가 결심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수업을 기억하겠다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바라셨던 사람이 되겠다고. 한 달이 지났어요. 영철 어르신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을 잊으셨어요. 가족의 얼굴도, 자기 이름도, 평생 하셨던 일도 다 잊으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영철 어르신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수진이도 매주 토요일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비록 할아버지가 자기를 기억 못하셔도 수진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할아버지 손을 잡아드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시 이야기해 드렸어요. 영철 어르신은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수진이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따뜻하게 웃으며. 12월이 왔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에요. 영철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폐렴이 온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폐렴이 위험해요. 의사가 말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여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영철 어르신은 병실 침대에 누워 계세요. 눈을 감고 계세요. 가끔 눈을 뜨시지만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세요. 해숙 할머니가 옆에서 손을 잡고 계세요. 여보,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영철 어르신은 대답이 없으세요. 민준이 회사를 쉬고 병원에 머물러요. 수진이도 학교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와요. 온 가족이 영철 어르신 곁을 지켜요. 사흘이 지났어요. 영철 어르신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져요. 호흡이 약해지고, 맥박도 불규칙해지고, 의사가 말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하세요. 민준이 아버지 손을 잡아요.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아버지 아들이요.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해숙 할머니가 말해요. 여보, 저예요, 해숙이요. 5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행복했어요. 여보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여보. 수진이가 다가가요. 할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할아버지 손녀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 절대 안 잊을게요. 할아버지가 바라시던 사람이 될게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영철 어르신은 눈을 감고 계세요.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져요. 아주 작은 미소가.
그리고 천천히 숨을 거두세요. 2025년 12월 15일 오후 3시 27분이에요. 박영철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75년의 삶을 마치셨어요. 장례식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영철 어르신의 제자들이 왔어요. 40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들도, 30년 전 학생들도, 20년 전 학생들도 다들 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요.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준이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셨는지. 해숙할머니가 영정 사진을 바라봐요. 사진 속 영철 어르신은 웃고 계세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에요. 교단에 서 계신 모습이에요. 해숙할머니가 눈물을 흘려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수진이도 영정 사진 앞에 서요. 할아버지 감사했어요. 할아버지가 제 인생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평생 할아버지를 기억할게요. 3일간의 장례식이 끝나요. 영철 어르신은 고향 묘지에 묻히셨어요.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드려요.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여보, 사랑했어요. 할아버지 영원히 기억할게요. 한 달이 지났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요. 영철 어르신이 안 계신 게 믿기지 않아요. 해숙할머니는 매일 영철 어르신 방에 들어가세요. 옷장을 열어보고, 서랍을 열어보고, 추억을 더듬으세요. 민주는 회사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돼요.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요. 수진이는 공부를 계속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2월이 왔어요. 수능 결과가 나왔어요. 수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민준이 기뻐해요. 수진아 축하한다. 해숙할머니도 기뻐해요. 우리 손녀 잘했어. 수진이가 말해요. 할아버지한테 보고 드리고 싶어요. 민준이 말해요. 그래, 할아버지 산소에 가자. 다음 날 온 가족이 묘지로 가요. 영철 어르신 산소 앞에 서요. 수진이가 절을 하고 말해요. 할아버지, 저 대학 합격했어요. 할아버지가 바라시던 사람이 될게요. 훌륭한 직업을 갖는 것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살게요, 할아버지. 바람이 불어와요. 따뜻한 봄바람이.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잘했어, 우리 손녀. 가족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영철 어르신을 생각하며. 4년이 지났어요. 2029년 봄이에요. 수진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교육학과를 전공했어요. 선생님이 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처럼. 졸업식 날이에요. 수진이가 학사모를 쓰고 있어요. 민준과 해숙할머니가 함께 왔어요. 수진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빠. 해숙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여요. 우리 손녀 다 컸네. 여보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수진이가 할머니 손을 잡아요.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예요. 졸업식이 끝나고 수진이가 다시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요. 혼자서. 할아버지, 저 오늘 졸업했어요. 이제 선생님이 될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들을요. 학생들한테도 가르쳐 줄게요. 기억의 소중함, 실패의 가치, 용서의 의미, 사랑의 표현, 그리고 진짜 꿈이 무엇인지 다 가르쳐 줄게요, 할아버지. 수진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요. 4년 전 할아버지와 함께 공부했던 공책이에요. 펼쳐서 읽어요. 기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가 있고,
내 기억 속에 누군가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기억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가르침도 기억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게요. 수진이가 일어서요. 산을 내려가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3월이에요. 수진이가 첫 출근을 해요. 서울의 한 중학교예요. 국어 선생님으로요. 교무실에 들어서요. 선배 선생님들이 반겨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선생님. 수진이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실로 들어가요. 아이들이 웅성거려요. 새로운 선생님을 보며. 수진이가 교단에 서요. 칠판을 바라봐요. 할아버지가 서 계셨던 그 자리에 이제 자기가 서 있어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아이들에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수진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아이들이 박수를 쳐요. 수진이가 말을 이어가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칠판에 분필을 들어요. 천천히 글씨를 써요. 배움이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그 글씨를 바라봐요. 수진이가 설명해요. 이 말은 제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할아버지도 선생님이셨거든요. 책에 있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고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해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건요. 단순히 국어 실력만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어요. 선생님, 그게 뭔데요? 수진이가 웃어요. 천천히 배워갈 거예요. 오늘부터 1년 동안 첫 수업을 시작해요.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수진이가 가르치는 모습이 영철 어르신과 닮았어요. 따뜻하고 다정하게. 학생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가요. 수진이 혼자 교실에 남아요. 창밖을 바라봐요. 봄바람이 불어와요.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할아버지처럼 하고 있는지요? 잘하고 있는지요?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우리 손녀. 수진이가 웃어요. 힘을 내요. 1년이 지났어요. 수진이의 반 아이들이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산만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요. 수진이가 할아버지한테 배운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기억의 소중함, 실패의 가치, 용서의 의미, 사랑의 표현, 진짜 꿈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서로를 배려하게 됐어요. 서로를 존중하게 됐어요. 한 학생이 수진에게 말해요.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수진이가 물어봐요. 어떻게 변했는데? 학생이 대답해요. 전에는 성적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수진이가 학생의 어깨를 토닥여요. 잘 깨달았구나. 그렇게 살아가렴. 학생이 웃으며 나가요. 수진이가 생각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할 거예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영원히. 수진이가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 말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마지막 수업.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2035년이에요. 수진이가 이제 30대 중반이에요. 여전히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쳤어요. 모든 학생들에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전했어요. 어느 봄날이에요. 수진이가 교무실에 앉아 있어요.
한 학생이 찾아와요. 10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이제는 대학생이 된 학생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반가워해요. 민수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학생이 대답해요. 잘 지냈어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수진이가 물어봐요. 뭔데? 학생이 말해요. 저 교대에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이 되려고요. 수진이가 놀라요. 정말? 학생이 고개를 끄덕여요.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 가르쳐 주신 것들. 배움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여요. 고맙다, 민수야.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학생이 웃으며 말해요. 선생님, 그 가르침을 또 다음 세대에 전할게요. 학생이 나가고 수진이 혼자 앉아 있어요. 창밖을 바라봐요.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한테서 제 학생들에게, 제 학생들에서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할아버지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살아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수진이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요. 15년 전 할아버지와 함께 공부했던 공책이에요. 낡고 해진 공책이에요. 하지만 소중하게 간직해온 거예요. 펼쳐서 읽어요. 기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가 있고, 내 기억 속에 누군가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할아버지 맞아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할아버지와 저와 제 학생들, 제 학생들과 그 다음 세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기억으로, 가르침으로, 사랑으로. 수진이가 공책을 덮어요. 소중하게 가방에 넣어요. 일어서서 교실로 향해요. 오늘도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수진이가 교실 문을 열어요. 아이들이 인사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해요. 그래 안녕. 오늘도 열심히 배워보자. 칠판 앞에 서요. 분필을 들어요. 아이들을 바라봐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수업을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은 기억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기억이 왜 소중한지, 우리가 어떻게 기억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져요. 따뜻하고 다정하게. 할아버지의 목소리처럼. 그날 저녁이에요. 수진이가 집에 와요. 해숙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세요. 이제 85세가 되셨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수진이가 인사해요. 해숙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해요. 어서 와 우리 손녀. 오늘 학교는 어땠어? 수진이가 할머니 옆에 앉아요. 좋았어요 할머니. 오늘 10년 전 제자가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되려고 교대에 다니고 있대요. 해숙 할머니가 기뻐해요. 그래 잘 됐구나. 여보가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수진이가 할머니 손을 잡아요. 할아버지 분명히 좋아하고 계실 거예요. 해숙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럼. 여보는 항상 내 편이셨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에요. 수진이가 생각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수업.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전할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배움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 기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수진이가 창밖을 바라봐요. 노을이 점점 붉어져요.
마치 할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아요. 잘했어, 우리 손녀. 계속 그렇게 살아가렴. 수진이가 웃어요. 네, 할아버지. 그렇게 살게요. 평생. 석양이 지고 밤이 찾아와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따뜻한 빛으로 남아 있어요. 영원히. 1970년 봄 교실에서 시작된 가르침이 2025년 할아버지와 손녀의 특별한 수업으로 이어지고 2035년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세대에서 세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기억에서 기억으로. 이것이 진짜 배움이에요. 이것이 진짜 가르침이에요. 머리가